내가 전날 좀 과음을 했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단속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분노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 한잔 마시고 운전대 잘못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수사받고 재판까지.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데, 지금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주 한 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소주 두 잔, 이 정도만 마셔도 그게 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수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리를 부르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 단속을 받을 때부터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음주 측정을 거부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후 하고 부셔야 되는데, 다만 입을 한번 헹구겠다, 이런 요구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속하시는 경찰분께서도 대부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입을 한번 헹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불게요 하지 마시고 입을 한번 헹구고 후 하고 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꼼수를 써서 후 부는데 실질적으로 안 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그 경찰관이 다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몇 차례나 제대로 불지 않아서 수치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일단 음주 단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몇 가지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치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라고 해서 이거 다 경찰관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인적사항 기재하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왜 술을 마시게 됐냐, 그리고 술을 마신 종류가 뭐냐, 소주냐 맥주냐, 얼마나 마셨냐, 한 잔이냐 두 잔이냐 한 병이냐, 그리고 왜 운전대를 잡았냐, 이것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된 것은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주 운전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출발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내가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거짓된 진술보다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이걸 쓰고 나서 주치운전자 정황 보고라고 해서 말을 더듬는지, 그리고 비틀거림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혈색, 얼굴이 얼마나 붉은지, 측정을 거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다 손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에다가 단속된 사람의 사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때 단속이 되고 나서 경찰관이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으셔야 돼요. 법정을 가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검찰에 출석을 할 때는 일단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가지고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 보고서 작성하는 경찰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너와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부터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대리기사를 아무리 불러도 대리가 그날은 금요일 밤이라서 안 잡혔다. 그러면 대리기사를 불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경찰분께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숙취운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날 좀 과음을 했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단속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라고 분노하지 마시고, 숙취운전도 음주 측정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 부분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해서 양형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날 가음을 했지만 수면 시간이 7, 8시간이 돼서 이제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을 하게 됐다. 그리고 다행히 사고도 없었다.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수치가 조금 높았다 그러면 구약식으로 벌금 정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초범인 경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존에 음주 전과가 몇 차례 있었다 라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경찰 조사 가실 때부터 변호사랑 같이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판사님들께서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더라도 단기 실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년 이내로 법정 구속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속을 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제발 내가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해달라. 내가 과거에 몇 차례 음주 전과가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다 오래된 것이고 그동안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었다. 아예 차를 없앴다. 이제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다. 내가 조금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셔서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소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사고 안 났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많이 대응하시는데 최근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은 굉장히 무거운 살인 면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